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졸릴 시간이 됐군요.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창의 공개 크리에이티브 에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균 대표님이 너무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안 구조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거. 저는 배달의 민족 다 아시나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좀 이상해요. 우아한 형제들 우에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크리에이티브, 컬처, 커뮤니케이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보면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옷도 만들고 글자도 만들고 책 광고예요. 책 광고.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교보문고 알라딘 S24 15,000원 팔고 있고요. 원래 뭐든지 광고가 들어가거든. 상업주의. 어쨌든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저희 회사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참고 삼아 B형이 영이 이런 거 구분 없이 사람들이 모인 데는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창의 공기인데 크리에이티브 에어 에어를 좀 더 형상화시키면 이렇게 한번 확 해야지 이게 에어 좀 될 텐데 어쨌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 6월 29일 여름이네요. 제가 저녁에 야근을 딱 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집이 현관이에요. 아파트인데 11층에 사는데 이렇게 중문이에요. 중문이 좀 이쁘죠. 저기다가 우리 딸내미가 6학년인데 저기다 뭘 써놓은 거예요. 저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헬로우 오늘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 아침에 좀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엄마 나 근데 이제 풀렸어요 사랑해요 이러고 옆에다가 동생이 소울이거든요. 소울아 막 어쩌고 저쩌고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느끼는 기분 뭔지 아시죠? 아침에는 공기가 어땠을까요? 아침에 서늘했지. 막 엄마가 이 새끼 뭐 이게 몰래 나가가 이러고 저녁에 딱 들었더니 따뜻해. 따뜻한 걸 어떻게 느껴요? 저 글자를 보고 저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와, 집안이 다시 화목하게 됐구나. 우리 딸과 엄마가 화해를 했구나. 사랑스러워.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면 느끼는 공기가 있어요. 다 집마다 있잖아요. 싸늘한지 뭐 화목한지 뭐 냉랭한 집 다. 회사도 여러분들 일터도 지금 여러분 일터가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들어갈 때 기분이 있잖아. 뭐 굿모닝 이런 데 있고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거 느낌. 이거는 이건 저희 직원이랑 어느 회사를 갔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고 싶었는데 못 찍어서 못 찍지 말래 창피하다고. 근데 거기 가면 뭐 매출 얼마 뭐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그래도 이렇게 팔아야 산다 이게 저기 붙어있어. 내가 너무 웃기다. 그분 딱 나갔을 때 내가 딱 찍었거든. 이 일터는 어떤 공기가 흐르는지 약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아침에 출근하다가 딱 들어오면 이게 빨간색으로 팔아야 산다. 이게 마케팅 부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것도 내가 팔려라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기가 막 느껴지는 거야. 막 이건 이 옆면에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좀 이제 점잖게 이렇게 좀 그렇죠? 교훈처럼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련되게 이건 뭐 생각하세요, 뭐 저기 준비하세요, 뭐 리허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글자가 뭐라고? 이것도 뭐 이렇게 저기 뭐 에브리 제너레이션 막 이렇게 뭔가 세련돼 보이고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사무실에 아주 자그마한 뭐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뭐 표일 수도 있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인터넷에 찾은 건데 막 그냥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민중의 소리에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 소리가 막 들리죠. 아침에 출근할 때 만일 이런 곳에서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안녕 이러고 출근해가지고 딱 들어간 순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공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게 해봤어요. 아주 너무 좋은 말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이 말에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들이야. 뭐 잘 해봐라라는 뭐 비꼬는 말도 하지 말고 뭐 바빠서 못하는 관계 뭐 여러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민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가 사실 어느 일터든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공기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일터에서 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이거야. 우리 직원들은 도전과 열정이 가득하고 비전이 충만해서 서로에게 막 영감을 훅 주면서 막 활기차고 막 스스로 일에 시키지도 않아. 스스로 일하면서 뭐 꼼꼼하게 일도 잘하고. 안 원하는 사람 없죠, 그죠? 다 원해 이런 거를. 리더나 뭐 저기 막내들이나. 근데 여기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영감, 그리고 스스로 일하는 거, 그다음에 생기가 넘치는 거. 이런 걸 누구나가 다 원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재밌는 거는 어떤 리더분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좀 존경스러워. 말하는 족족 다 옳은 소리, 그리고 막 자연스러워.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막내 있잖아요. 막내한테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야 대표님 좋지? 이래. 대표님 좋지? 이러면 네! 이래야 되잖아. 대표님 좋지 않아? 그러면 벌써 거기서 뭐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내부에서 느끼는 거가 뭔가 갭이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해결하고 싶어. 제가 이전 직장,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9번째 회사예요. 회사를 많이 전전했는데 9번째 회사인데, 이전 직장에 그 슬로건이 있어요. 회사 슬로건. 뭐냐면 영어로 돼 있어. 세련되게 Inspiring everyone 뭐 on the planet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감을 준다는 게 회사 슬로건이 되게 멋있잖아. 근데 참 슬픈 거는 회의 시간에 무슨 회의를 하건 인사를 하고 영감이 나에게 안 와. 그 내가 알아. 근데 회사 슬로건은 ever inspire 막 이렇게 있어서 저 슬로건 띄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볼 때마다 그 괴리감을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내 방에다가 인스파이어링이라고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근데 이걸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 그냥 멋있으라 붙인 게 아니라 영감이 도대체 뭐지? 인스피레이션이죠, 영어로. 이게 라틴어로 스피라레라고 있는데, 이게 호흡하다에도 호흡하다인데 이게 공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아시죠? 인간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생기를 후 불어서 이렇게 사람이 생기게 된 이야기는 다 아실 텐데, 원래 창조의 시작은 그 호흡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의적이고 싶어요, 뭐 잘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은 뭔가 공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공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졸지 마시라고. 공기가 어쨌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런 건 알고 있죠. 공기가 오염됐을 때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염이 되는가? 에? 공기를 누가 오염시킬까요, 여러분? 공기는 이 장표 안 나나? 이걸 만드네. 공기가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 되잖아.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나? 그 공기는, 가정에선 공기는 누가 만드나요? 가정의 공기는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잖아. 애들이 아무리 해도 뭐야? 아버지가 하는 걸 애들은 따라하잖아, 그죠?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만들고 일터에서는 그죠, 사장님이 만들죠. 아니라고요? 격리 직원 아니에요. 막내들 아니고 무조건 리더예요. 리더의 눈치를 보고 리더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리더가 기분 좋을 때 우리는 약간 좀 이렇게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한테 컨펌 받을 때, 얘들아 나 지금 기분 너무 좋거든, 빨리 컨펌 받으러 와. 무조건 오케이. 그럼 애들이 진짜야? 그럼 빨리 와. 나 내일 기분 나쁠 때 너희들 넌 다 제작업한다 막 이러고. 약간 농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눈치를 보면서 관계를 갖고 있죠. 공기가 오염되는 거는 그 시작점이 오염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공기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회사의 리더의 잘못이죠. 리더들은 근데 그 공기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느껴요, 쉽게. 저분 오늘 좀 여유가 있나? 행복한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표정, 말투, 뭔가 보고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분 괜찮구나 요즘. 이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내일 와야지. 휴가 써야겠다. 막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무슨 행복을 갖추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뭐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기분이거든요. 기분 자체고 되게 감성적인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명수 당신 예전에도 뭐 되게 깜짝대면서 즐겁게 일한 것 같은데 거기 배달의 민족 거기 갔더니 그 회사 젊은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 회사 가니까 행복하냐?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지. 그래요. 행복해. 그럼 물어봐. 왜 행복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겉모습하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 내가 일을 한 1년 넘게 해봤는데 밖에서 보는 이미지랑 안에서 생각할 때 이미지가 같은 것 같아, 이렇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부럽다
부럽다 뭐 이런 거죠. 자기들 안 그런가 봐.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어쨌든 겉과 속이 같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뭐 이렇게 그 속은 또 좋아. 그런 경우도 이상한 거잖아. 내용은 너무 좋은데 형식 구려. 그것도 디자인이 잘못된 거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막 형식이 막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좋은 디자인은 뭐예요? 그러면 겉과 속을 같게 만드는 거라고. 속은 하나도 안 세련되는데 겉 세련되게 했을 때 우리 이상하잖아. 배신감 느끼잖아.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재미있는 그 현수막인데 잘 보세요. 이건 어느 회사인데 포장하지 말고 본질같이 집중하자. 기가 막히네 그냥.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행한다. 주인 의식을 업무에 임하고 고객보다 앞서 생각하고 여기 기탄 없이 비판하고 토론한다. 그래서 이걸 보는데 이걸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누가 저한테 보냈어요. 사장님이 저희 회사를 사장님이 방문한 다음에 만든 구호들 일주일 뒤에 현수막이 붙었대요. 와우, 이거 보고 제가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이게 우와 무사해야 될지 이게.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 많은 그 기업 탐방이 와요. 기업 문화가 부럽다고. 그러면 꼭 하는 일들이 있어요. 따라해요, 뭔가를. 근데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지금 뭔가 영감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 기업 문화 실장님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도 방금 이민기 대표님 설명 듣고 그러면 우리는 자극을 받잖아요. 잠깐. 그래서 뭔가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겉을 따라해요. 일단 쉬운 것부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뭘 보고 이렇게 따라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공기를 보여드릴게요. 공기. 저희 회사에 이렇게 입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카운터가 있는데 제가 초상권을 보호하려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이거 온 손님인데 오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럼 제가 찍으세요. 뭐 여기 비밀이 있겠습니까? 다 찍어가세요. 이러고 찍는데 잘 보면은 그 가운데 이게 뭐가 써 있어요. 이게 저희 회사의 저희 사장님, 제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몸 고민하시면 단 고비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업실 제일 터프한 곳이거든요. 딱 보면 이럴 거 알잖아. 저 좋은 말이란 거 알잖아요. 좋은 말들이 실제로 행동이 돼서 그 행동이 나한테 피부로 와야지 그 말이 힘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좋은 말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 회사에 가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얼마 만에? 한 1분 만에. 그냥 직원들 눈빛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이러는 거 보면 그냥 알거든. 여기구나. 여긴 돈은 안 남기냐? 돈 당연히 남기지. 돈을 벌어야 회사가 운영되니까. 어쨌든 이런 말들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 회사에 약간 문화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제 김봉리 대표님이 저한테 한 이사님 이렇게 여기 붙이러 다니자고.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늘고 막 공간이 생기면서 막 여기다가 이렇게 막 붙이거든요. 그럼 시트지로 이렇게 멋있는 말 해가지고 저랑 같이 뭐 이순신 말도 붙이고 막 이러면서 대표님이 이걸 추려가지고 어디다 붙일까 이러고 나서 저는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려요. 그럼 이제 붙여 여기저기 이제 붙여요. 직접 이렇게 시트지어서 손도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위치만 이렇게 정해주는데 붙이는 규칙은 예상치 못한 곳에 붙인다. 그래서 여기저기 붙여요. 뭐 이렇게 난 누군가에게 회사다. 뭐 창문 닦다. 그렇지, 난 누군가에게 회사지. 근데 뭔 뜻이지 이게? 막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인사 잘해야지. 가방 걸다가 그다음에 걸레질하다가 고비가 또 오네. 아유 뭐 이 회사는 언제 안정이 되려나 막 이러고 하고 100마이너스 70 99개를 잘해도 하나 못하면 꽝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치킨 9마리 잘 팔아도 하나의 치킨이 상하면 고객은 불만족. 우리 회사 망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꼼꼼하게 사료를 돌보자는 이런 시적인 표현인데 뭐 사람들이 해석을 할까 모르겠네. 인사하자는 말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되게 잘해요. 인사하고 뭐 지각하지 말자도 뭐 이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도 하고 계속 이런 걸 붙이고 다니죠. 뭐 인사하지 화장실 갔다가 그치 인사해야지 안녕 막 이러고 또 깨알같이 공유하자. 공유 진짜 잘하고요. 또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 해야 되고 평생 직장 따위 없어 빨리 나가 오래 일하면 꼰대 돼 빨리 나가. 계속 나가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하자는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 이렇게 4층에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에 가면 이렇게 그 탐욕의 상징이 이렇게 10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비가 온 다음 날 그 싱크홀해서 원래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는데 안 무너지고 좋아요. 그럼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4층에 나가서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여기서 창문이 얘기를 해. 지금 행복하다. 그럼 나랑 창문이 뭔데 나와 교감을 해 막. 행복해.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 들었잖아요. 감성적인 소통은 우리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매출 뭐 팔아야 산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한 곳에는 힘들지. 뭐 이런 거.
이게 문을 닫다가 이게 문을 닫다가 이렇게 회의하려고 문 좀 닫아 그래서 문을 닫다가 맞아 우리가 직원이 행복해야지 고객도 행복하게 해야지 우리는 행복한가 뭐 이제 이런 자아 성찰 카피도 있고 이렇게 천장이 낮은데 이렇게 머리 부딪힐까봐 이렇게 머리는 조심해야지 막 이런 걸 깨알같이 누구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붙이고 계속 노고를 이렇게 해요. 굉장히 성가시고 어려운 일이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회사 조직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뭐 명함판 사진 주세요. 뭐 이름 뭐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찌릿 해가지고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 아주 짜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사원증 그렇게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포토그래퍼, 디자이너 뭐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도록 사원증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 사진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저는 사랑꾼으로 보이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고 찍으세요. 라고 한 거고 이제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그지처럼 보이고 싶어요. 이건 저희 회사 CTO님이에요. 임원, 고위 임원인데 보통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지처럼 보이고 싶다. 좋아 그지처럼 만들어줄게라고 사원장한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컨셉, 보이고 싶은 모양을 만들고 이거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게 디자인 회사니까 가능하지. 뭐 너희들이나 잘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이 직원증 사진 뒤에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넣어줘서 의미 부여,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회사의 문화로 지금 이걸 6년 동안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깔살 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들의 명찰도 이렇게 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뭐 누구 주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인 표현을 좀 재치 있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자기 소개를 하기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어디 봉충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런 걸 하잖아요. 의미 없는 인사들. 근데 왔을 때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 어차피 이 소중한 시간. 그럼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30분 정도 친교한 다음에 옆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해한 바를 설명해요. 그거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 대한 소개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를 맞닿게 하는 워크샵, 그리고 자기에 대해 하는 일에 대한 정의, 그리고 뭐 마케팅이 뭔가요? 그러면 뭐 많이 파는 거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일하는 옆 사람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 일을 못 하는 거죠. 왜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같은 걸 일치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좀 젊은 기업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 회의를 하더라도 아침 회의하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회의의 모양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죠. 야, 우리 반상회 할까? 그래서 이름은 반상회라고 만들면 직급에 상관없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침에 딱 20분 강렬하게 잡담을 나눠요. 잡담을 나누고 그것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도 반상회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 커지면서 되고 있는데 리더가 할 일은 한 거 없어요. 공기만 관리하면 돼. 공기가 잘 돌고 있나, 막혀 있나, 잘 들리나, 그 생일자들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형식적으로 약간 만들기도 해요. 이게 저희 회사 이제 올해 초부터 했는데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는 거. 이런 무례한 캠페인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저녁 6시에 팀장님 저 가겠습니다 할 때 그 묘한 감정 있잖아요. 소개팅 가니? 그럼 속으로 씨발 네가 언제 나한테 관심 있었다고 막 그리고 저 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로? 아니 휴가 가겠다는데 무슨 일로 그러잖아. 그럼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럼 발리 갈 거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그때는 감정 교육을 필요 없어요. 그때는 휴가 가니? 그래 딱 그리고 휴가 사유 없고 퇴근할 때도 인사 안 하고 기계처럼 증발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어도 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그 공기를 맞고 배웠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눈치 주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거세하는 거죠. 감정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6주년 가서 찍은 사진인데 막 이렇게 계속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리더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밥해서 먹이기도 하고 막 이게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물론 일도 열심히 하죠. 이런 걸 이제 신기하다고 해서 이제 미디어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근데 그 내부적으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빡세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오지게 하는 거죠. 작은 것들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써요. 비효율적인 일들이기도 한데 저희 회사는 이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다 나눠줬어요. 돈 많이 쓰라고. 농담이고 돈을 쓰는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서류 올리고 이런 게 점점 복잡해지니까 일일이 법인카드를 나눠주는데 이제 거기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지? 했더니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하면 재밌겠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법인카드에 맞지 않아요라고 해서 이렇게 할까 뭐 이러다가 제가 작년에 복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복카드라고 해서 저희는 뭐 결제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세요라는 말을 복카드로 결제하세요라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산발적으로 뭐가 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조회할 때 얘기하고 즐기고 해요. 뭐 평생 24시간 이렇게 일하진 않겠죠. 어느 때는 심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공기가 흐르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수요일마다 30분씩 직원들과 대표가 계속 대화를 나눠요. 무조건 수요일마다 30분씩. 이때의 분위기는 그 대부분이 웃음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 주기적으로 그 구글에다가 익명으로 얘기를 나누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속상한 게 뭐냐면 회사의 내부의 이야기를 밖에 통해서 들을 때 우리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아주 징하게 노력을 해요. 내부에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밖에 보일 때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 배달의 민족 너희들 뭐 마케팅 잘한다 재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보여줘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깔깔거리고 자연스럽게 일하면 그걸 외부에 보여주면 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되게 신기하고 참신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인터널 인게이지먼트, 내부 브랜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사의 경영 문화는 그래서 약간의 정해진 게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11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어젠다로 이렇게 송파구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 11가지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또 사람들이 이러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말이 업무는 수직적으로 일하는 거죠. 까라면 까는 거지. 근데 관계는 수평적. 개념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막 님자 호칭 붙이고 리더가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수평적인 관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죠. 저희 회사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원을 평가하지 않아요. 보통 기업들이 하고 있는 ABC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평가자와 평가자로 만나지 않는 거죠. 저도 이것이 되게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 되게 힘겹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났을 때 돕는 사람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직급 부장과 그 대리가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그 관계를 수평적으로 갖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경영인의 그냥 의지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평가 체계를 만들고 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인본주의적 경영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잡담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특징이고요. 휴가 가거나 퇴근 시 눈치 주지 않는다. 그것이 꼰대의 시작. 그거죠. 꼰대의 시작. 자기가 언제 꼰대가 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누군가가 퇴근하고 이럴 때 막 이렇게 얘기 나누면 꼰대 됐구나 이런 거예요. 꼰대 됐구나. 저 사람이 내가 휴가 가는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평상시에 우리 아들 그 입학식 한다는데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내가 휴가 가는 거에 관심이 있지?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저분이 꼰대가 됐구나 찌찌찌찌 이러는 거죠. 어쨌든 솔루션 없으면 불만만 많을 때 회사 떠나라고도 하고 마냥 웃고 떠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에 어느 정도 불편한 구석은 꼭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면 바이럴로 돼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 너무 재밌다 뭐 이러고 자기네들 회사도 회고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저기 서초동에서 저희 회사에 일하는 방식을 보고 이게 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는 뭐 업무는 수직적이고 뭐 인간적인 뭐 관계도 수직적이야. 뭐 이렇게 뭐 휴가 가거나 퇴근 시 눈치 안 봐도 될 만큼만 하자.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좋거든요. 뭐 꼭 어떻게 일해야 되는 정답이 없잖아요. 각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이런 거 재밌는 거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회고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아주 이상적이고 100%는 아니니까. 보통 사람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일해서 좋겠다. 너희들 정말 좋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질문해요. 왜 창의적이고 되고 싶냐고. 그리고 창의성이 뭐냐고 얘기를 해요. 본질적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대부분 그 비영리나 영리나 뭐 이걸 돈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창의성을 얘기하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창의성이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스티브 잡스 이후에 창의성 이퀄 대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창의성을 쓰는 거죠. 뭔가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의적이면 뭔가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진정한 정의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그냥 아등바등 일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창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자체 크리에이티브하다, 창의적이다 하는 본질적인 정의가 두 축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풍성한 삶에 있거든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가 있기도 하고 망칠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효율적이며 빠른 결과물을 내는 자본주의 사회의 창의성은 망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아까 이미균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실패를 하는 것이 창의성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야 창의적으로 해봐 뭐 이러고 밥 써줘. 그래놓고 야, 근데 언제까지 제대로 해와야 돼? 딱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창의성을 모르는 거죠. 되게 무식한 거예요. 야 창의적으로 해봐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너 실패해도 괜찮아, 나 웃을 수 있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아 창의적으로요? 그럼 막 실패도 해가면서 용서받으면서 새로운 걸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어렵죠. 어쨌든 그 창의적이란 말을 그냥 막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작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러한 실패 이렇게 부닥치면서 안 되는구나, 내가 배운 거랑 다르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성공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저희 회사 대표도 디자이너이지만 경영을 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여러 가지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알아요. 그 디자인 하나를 잘한 거의 원리가 모든 것의 원리와 같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뭔가 물건을 다루는 태도가 대부분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이제부터 그 실제 아주 로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창의적이 되려면 그래서 비효율적인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이제 실패를 징하게 했는데 저도 이제 직원을 많이 조직하고 회사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저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거 아주 뭐 합숙 훈련하고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기록해둔 거예요. 이게 결론은 이거야. 막 두세 시간 배웠는데 결론은 이거야. 너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을 저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래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기가 막혀, 뭐든지 말로 하면.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생각과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는구나. 나는 생각, 의도,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지? 또 기가 막힌 도표, 다이어그램. 이렇게 오픈니스와 리스펙트와 서포트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래요. 막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이어그램 보면 안 감동적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마음을 확 열으래요. 그렇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다음에 겁나 존중을 하래. 겁나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좀 도와주면 된대요. 일 시키려고 하지 뭐 도와주래. 개념이에요, 개념. 제가 이 창피한 이 문서를 보여준 건 뭐냐면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가끔 롤플레잉도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20-30분 들었다고 커뮤니케이션이 막 좋아지리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념적인 것들이 있고 중요한 말 있죠.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너 잘 들어야 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돼.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느껴야 돼. 아까 이미균 대표님이 얘기한 것이 사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봤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이 교육을 저희 한 몇십 명이 받는데 안 고쳐져요. 저도 안 고쳐졌고 저도 옛날에 징하게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아주 실패 계속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문자로 해. 문자로 배워. 문자로 강의로 배워. 이게 뭐냐면 머리로는 알아요. 감정을 어태치먼트해서 저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사례를 들어도 내가 안 돼.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 교육 과정 보면 기가 막혀. 뭐 어떠한 법칙으로 넌 상대방을 경청을 해야 되고 뭐 기록을 해야 되고 알았어.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삼각형에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조화 시켜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너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너는 어떻게 기록? 알았어. 왜냐면 이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보면서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런 교육을 들었는데 저 사람 다음 날 똑같이 일하고 구성원들은 이러고 일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갈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웬만큼 되거든. 심지어 막 이런 것도 있어. 뭐 그로우 모델과 코칭 실습 막 이런 거 봤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강의가 좋아. 나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잘할 것 같아. 근데 다음날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비언어적 소통으로 막 일해. 그러면 맞아 그렇지. 그 사람이 눈빛으로 알았어. 맞아. 그 사람이 옷차림대로 알았지. 뭐 알지만 정작 그 다음날 회의할 때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다 끝나. 사실은 그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강의로 들을 때의 비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친밀감에 대해서 강의로 배울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거 막 그로우 기법 이런 거 찾으시지 마시고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되고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열심히 지금 수년간 실패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아, 내가 감정적인 소통 못하지? 그러면은 매주 하던 일, 업무 보고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한 일들을 업무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업무 일들을 막 적어. 그러면 그래? 어디까지 있지?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럼 업무 형식을 바꿔보자. 일단 뭐래도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는 그럼 한 주일 동안 이루어진 것들을 키워드로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것. 왜냐면 질문들 더럽게 안 하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들 일주일 동안 계속 해서 궁금한 것 질문하게 서로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줬더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이제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키워드를 주면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잖아. 키워드 여기 뭐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뭐 저 팀은 트랜스 뭐 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뭐야? 그러면 영화 봤거든요. 뭐 이런 거지. 그럼 영화 얘기하는 거지 이 시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런 거 잡담을 필요로 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삶이라든가 일주일 동안 무슨 고민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듣는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프레임이 지겨우니까 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또 바꿔 극단적으로 이제 2개만 적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있다. 왜냐면 일하면서 다 알아서 일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한테 궁금한 거 있고 저 딴 부서에 이상한 꼰대 아저씨한테도 궁금하고 자기 막내의 마음도 궁금하니까 궁금한 거 적어라. 그다음에 금주의 키워드를 적어라. 왜냐면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시간을 쓰니까. 그래서 일단 키워드만 적어 짧게 정하고 그냥 모여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또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역시 잘 될까요? 잘 되는 듯하지만 또 망하는 거죠. 사람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굳어버려서 그냥 지나가요. 이거는 최신 완전 핫 11월 2주차 이번 주에 제가 업무 보고 일을 그냥 갔거든요. 캡처 떠와서 제가 지난주 업무 보고가 있고 저희도 이제 디지털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컴플런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명 지난주 업무, 그 다음에 이번 주 예정 업무 써서 이제 업무 얘기하는 거죠. 회사에서 사실 업무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나는 무슨 일 했다. 진행 중이다. 자, 이걸 보는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작은 조직이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뭐 서로 막 힘들구나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조직이 세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이 없다. 너무 드라이해요, 업무 보고서가. 여기다 감정을 넣어봐. 그래서 제가 이래다가 앞으로 감정은 민트색으로 써봐. 그래서 딱 보고 이제 민트색을 적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한 2달을 했어요. 2달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뭐 일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쭈삣쭈삣 감정을 적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이야, 그냥 일. 근데 여기다 감정을 좀 이 일하면서 느꼈던 거 적어봐. 느꼈던 거. 그랬더니 뭐 저기는 뭐 이렇게 뭐 지금 여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거예요. 뭐 고민을 하였음, 뭐 진행 중.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거는 시간이 빠듯했음. 이런 정보도 그냥 보면 되게 드라이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천세 이사님이 사장님 사이트 뭐 TF팀 회식하라고 자신의 복카드를 내주셨다. 이렇게 웃음 표시. 저 복카드가 법인카드 준 거거든.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랬구나. 이 일을 할 때 약간 기분이 좋았구나. 뭐가 문제였구나. 프로젝트 자체는 복잡하고 뭐 제한도 많이 뭐 뭐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막 징한 이야기도 있어. 뭐 누구는 너무 일을 안 줘서 괴로워요. 막 이런 얘기들. 그러면 재밌는 건 저걸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와, 이 친구가 겉으로는 저 일을 했지만 속으로는 힘든 뭐가 있었구나.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서로 간의 컴플런스에 와서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증진시키냐면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일을 그냥 하지 않았구나. 나의 힘겨움을 저 사람도 느끼는구나. 인수인계할 때도 필요하고요. 회의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가끔 회의를 하려고 5만 가지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지하에 체육관 가서 야, 오늘 회의는 우리 농구를 하면서 골을 한 번 넣고 나서 발언권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임형 뭐 회의도 해봤고 뭐 저기 뭐 벤치 가가지고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뭐 이거 뭐 게임하면서 회의도 하고 별의별 뭐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제비가 뽑히지 않은 사람은 발언권 없어. 뭐 이러고 얘기하고 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죠. 이 사람들의 읽는 거 속에 있는 것을 읽고 내가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재밌기도 한데 이것이 마음이 또 안 맞으면 저 병신짓 하네 또 이러거든요, 저한테. 근데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잘하고 싶으니까, 깨져야 되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원리스라고. 이게 뭐냐면 겉하고 속을 합치는 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끝!